자,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초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서영아,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튀어나온 거라고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38만 년 후에 그때 우주의 평균 온도는 3000K로 떨어졌고 38만 년이 지난 그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그럼 전자가 달라붙어서 원자가 생성될 때 그때 삐져나온 빛이 있어. 걔네들이 아직까지 우주 전역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38만 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였는데 그 이후에는 원자 핵에 전자 하나 붙어 있고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원자 핵 전자 따로따로 얘는 원자가 된 거야. 이때 삐져나온 빛이 우주 전체를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 빅뱅 우주론에서는 예측을 해놓은 건데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 관찰되었고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K라고 표기하는 책도 있고 3K라고 적어 놓는 책도 있어요. 요새는 몇 K로 하대? 학교쌤이 2.7이라고 하든가 3이라고 하든가? 안 한 것 같아. 아직 이거는 안 왔어요? 아니 오긴 왔는데 안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그러면 크게 의미를 안 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2.7K 또는 3K의 평균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우주 전역에서 관찰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야기. 하나도 빈칸 없이 모든 빛이 다 나온다.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냐?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 주자는 누구니? 햇빛 또는 백열전구. 그냥 일반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면은 햇빛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백열전구라고 적든지 아니면 고온의 별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고온의 고체 이런 식으로도 적어주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이 내뱉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몇 가닥의 흡수선이 나타나야 돼. 흡수선이 보시다시피 몇 가닥의 선이 없어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에서는 몇 가닥의 선들이 없어진 형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형태는 몇 가닥의 방출선만 나타나는데 얘는 고온의 별 주변에 있는 온도가 높아진 기체, 그러니까 고온의 별은 아니고 그냥 고온의 고체 아니고 어떤 기체가 내뿜는 빛, 그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연속 스펙트럼은 누구, 흡수 스펙트럼은 누구,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부의 빛. 그 다음에 원소, 그 스펙트럼을 내뿜어주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선의 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의 위치, 굵기 개수 별표 하나 치고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 비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실제 3대 1이라는 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B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하나의 증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열심히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 밑에 있는 OX 문제 있죠 이것도 풀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풀면 아주 좋아요. 꼭 좀 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빅뱅이 일어났고 이제 별의 탄생.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는 아직까지 별이 아니니까 성운이다. 성운,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이다. 별이 될 구름인 거죠. 성간 물질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어떤 물질이 뭉치면서 성운이 형성이 된다. 뭉치면 중력이 커지면서 물질을 더 많이 끌어들여 성운이 된다. 중력은 결국에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 거고 질량이 커지면 중력은 커지겠죠. 근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질량이 좀 더 커서 옆에 있는 아이들을 한둘이 끌어당기면 또 질량이 좀 더 커지니까 또 더 잘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뭐 자꾸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는 밀도가 좀 크고 주변보다 온도가 조금 낮고 밀도가 조금 높고 온도가 조금 낮은 아이들이 열심히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 가도 뭐 손님 많은 식당에 좀 더 손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제 이해가 좀 잘못됐나요? 자, 어쨌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위치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서서히 센터 부분이 굉장히 밝아진다. 그래서 아직까지 별은 아니라서 원시별이라고 이름을 적어준 거고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1000만원이다. 1000만원 다음은 1억이다. 1억 다음은 8억입니다. 1000만원 1억 8억.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 될 때 이때 1000만 K 헬륨이 탄소 산소 될 때 이때 필요한 온도는 1억 K 이 다음 탄소 산소가 그 다음에 뭐 규소나 그 다음 단계를 만들 때는 8억이다. 8억. 그러면 1000만 K에 돌파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 진행한다.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하게 되면 중심부에는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바뀌어갈 거고 바깥쪽에는 수소 그대로 있겠지. 그럼 중심부에 있던 수소들이 자꾸 헬륨으로 바뀌어가겠네요. 자꾸 헬륨으로 바뀌어가겠네. 그럼 여기 핵융합 반응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중심부는 가벼운 수소가 모여서 자꾸 헬륨이 되잖아. 그럼 중심부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중심부의 밀도는 커지겠죠. 중심부의 밀도는 커집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태양은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바뀌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하나 바뀔 때마다 질량 감소가 일어나지.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자꾸 바뀌는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 별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좀 미세하겠지만 질량은 감소합니다. 오케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만들 때마다 질량이 줄어드니까 이 별은 전체적으로는 질량이 감소하게 될 거다. 근데 중심부는 밀도가 증가한다. 그 정도 느낌. 알겠습니까? 온도 1000만 K 이상이면 수소 핵융합 반응 가능하다. 이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별이 주계열성이다. 별의 일생의 약 90% 정도는 주계열성. 주계열성 단계는 딴 거 안 하다. 수소핵융합 반응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할 수 없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다른 것까지는 못하고 딱 이 과정 하나만 진행한다. 이 과정 하나.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이런 반응.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중심부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중력 수축을 할 거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바깥쪽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핵융합 반응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그 팽창에 의해서 적색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된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될 거고,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초거성이 될 겁니다. 적색 거성 다음에 생을 마감할 때는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이 될 거고, 초거성 다음에 생을 마감할 때는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적혀 있으면 이건 일반적으로 적색 거성인 거고,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요 정도.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어쩌고 저쩌고에서 철까지 그려져 있으면 얘는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다. 중심부의 온도는 어디가 더 높겠니? 여기가 더 높겠죠? 그리고 자네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하고 온도 비슷하고 여기하고 온도 비슷하다.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온도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비슷한 원소를 만들어내는 포인트에서 온도가 비슷하다. 그럼 얘는 일반적인 그냥 적색 거성, 얘는 그냥 초거성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형성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행성체들이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 된 거고, 원시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스타트되면서 실제 태양이 된 겁니다.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 행성의 형성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요 과정은 무조건 기억을 좀 해두자.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잔챙이 돌멩이들이 비슷한 궤도를 돌다가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한 덩어리로 합쳐질 거니까 전체 지구의 크기하고 질량은 증가할 겁니다. 잔챙이들이 뭉쳐서 계속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열심히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할 거고, 요거 열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도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마그마의 바다. 완전 액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액체 덩어리가 되면 액체 덩어리인 이 물질이 안쪽에는 핵, 바깥쪽에는 멘틀로 층분리가 나타날 거예요. 밀도에 따라서. 밀도가 큰 핵은 밑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멘틀은 위에 동동 떴다. 핵과 멘틀과 멘틀로 분리가 됩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건 멘틀과 핵이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된 거고, 원시 지각에 빗물이 고이면 원시 바다가 된 거고, 바다에서 생명체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 표면에 자외선이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이 지구에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살 수 없었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고,
오존층 형성 후 육상생물이 탄생한다. 오존층이 형성되고 나서 육상생물이 탄생한다. 오존층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녀석은 누구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준 놈. 남씨 남세균.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누적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1등은 철, 철산규마.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규, 알철, 칼나, 칼마. 지구는 저 핵하고 멘틀, 지각까지 싹 다 포함한 거고, 지각은 핵과 멘틀 제외하고 완전히 지표면 지각만 본 거야. 내핵하고 외핵에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제일 크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유형엔제 문제인데 여기도 꽤 괜찮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24번 이 스펙트럼 문제 아주 잘 보여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중심으로 체크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넘어가서 우주 배경 목사의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1대1, 시간 좀 지났을 때 7대1, 수소 원자랑 연료 원자의 개수비는 12대1, 질량비는 3대1. 그 정도 문제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잘 살펴야 됩니다. 결국엔 주계열성하고 적색 거성 비교하는 문제. 뻔할 뻔짜.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문제. 이 두 개 같이 그려져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같이 그려져 있는 문제. 그래서 지구의 탄생 과정. 어차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차피 교과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낼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책을 처음부터 하나씩 넘겨보면 빅뱅 우주론 내야 될 거고, 빅뱅 우주론 내고 그 다음에 추계열성 하나 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 초거성, 별의 진화 과정 쪽에서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지구의 탄생 과정, 그 다음에 생명체의 탄생 과정, 그 다음에 각각의 행성의 특징. 그런데 3문제씩 내면은 한 6문제 정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6문제까지 배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6424 빅뱅하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한 6문제 정도 배정되겠네. 2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러면 아 이거 나오겠구나 저거 나오겠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잘 짚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익혀둬야 될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봐둬야 될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문제를 꼭 푸세요. 유형엔제 이것도 답지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꽤 괜찮은 문제집이니까. 유형엔제는 지금 답지 안 올라갔죠? 갑니다. 근데 막 쌤이 약간 뭐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로 만들 거는데. 뭘? 빅뱅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뒤에 줄기율하고 섞어서 이런 식으로. 훌륭하지. 그렇게 내줘야지. 문제 어려워지겠군. 제발 어려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워져도 우리는 100점을 받을 거니까. 쉬워도 100점, 어려워도 100점이잖아. 사용아 맞잖아.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안 어려울 겁니다. 실수만 하면 된다. 진짜로 자신감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준 숙제를 다 푼 사람이 1등급을 못 받아오는 경우는 난 못 봤습니다. 문수이 다 안 했지? 네. 이것도 다 하면 돼. 자,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개. 뭐 이 몇 개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주기율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기율이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 표입니다. 재료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동명고등학교에서 주기율의 정의 이거 쓰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골 때리더라고 생각보다는. 역시 동명고스러운 아주 유치차가한 문제. 데베나이는 세상 원소설, 뮬렌즈, 옥타버설, 멘델레예프는 멘델레프 행님이고 모젤리 행님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쌤 수업 시간에 이런 행님들 이야기 하든가? 안 했죠? 안 했으면은 제껴 놓으세요. 자, 주기율, 가로 줄이 주기, 세로 줄이 족입니다. 주기가 같으면, 서영아, 뭐가 같다? 주기가 같으면? 아니, 껍질 수가 같다. 족이 같으면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서영, 야자하니? 이제부터 하니? 이제부터 안 하니? 그럼 월화 수목 중에 좀 할 일 없는 날이 언제? 그래. 월화 수목에 좀 8시 반 이전에 좀 할 일 없는 날 없니? 아버지 그래? 공부 좀 하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날이 없네. 자,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체외곽의 전자인데 체외곽의 전자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그냥 껍질의 개수만 같을 뿐이고 성질이 비슷할 거는 없습니다. 2주기 원소는 2껍질, 3주기 원소는 3껍질. 주기라 하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야들이 같은 주기인 거예요. 야들이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인 거고 야들이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주기가 같으면 껍질수,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금속, 비금속 분류.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있고 대부분 고체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인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물론 비금속 중에서 18쪽 원소는 음이온도 안 됩니다. 양이온, 음이온 둘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의 번호,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나트륨은 11번, 탄소는 6번 이렇게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주기율표에서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한 겁니다.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한 겁니다. 양성자가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그래서 1번이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대로 원자 번호는 정해졌고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전자 껍질,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나트륨은 11번이다. 그러면 전자가 11개니까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이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가장 낮고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좀 더 높고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100, 두 번째는 500, 세 번째를 8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에너지 준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100입니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500입니다.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800입니다. 그럼 그 준위라는 게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에너지 값 이래야 되겠네. 두 번째 껍데기의 에너지 값은 500입니다. 에너지 준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에너지가 100인 전자, 에너지 500인 전자, 에너지 800인 전자가 가능하다. 그럼 요 사이에 뭐 에너지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이런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요 놈은 전자가 100 아니면 그 다음은 500 아니면 800인 거야. 200, 300, 400 이 사이에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그 특정한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 할 거고 그 특정한 껍질에서의 에너지 값 자체를 에너지 준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다. 에너지 준위.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자, 원자과 전자는 전자 배치를 했을 때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그게 원자과 전자다. 아까 나트륨의 예를 들었는데 나트륨은 11번. 첫 번째 2, 두 번째 8, 세 번째 껍질에 1. 나트륨은 전자가 토탈 11개다. 근데 2, 8, 1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1개다.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0개로 치겠다.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0개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족인 아이들이 성질이 어떻다? 비슷해. 같은 주기 아이들은 성질 비슷할 이유는 없죠. 같은 주기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껍데기의 개수가 같다라는 공통점밖에 없어. 성질은 하나도 안 비슷해. 성질은 종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채울 때는 원자에게 가까운 껍질부터 채우면 되고 각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전자의 개수 첫 번째 껍데기는 2,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도 그냥 8개라고 생각하자. 288. 첫 번째 2, 두 번째 8, 세 번째는 실제로 18개인데 그냥 288로 기억을 하세요. 8개면 될 것 같다. 충분하다.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만 같은 거야.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겁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좀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안전하게 함정을 피해서 돌아오기 바랍니다. 알카리 금속 이야기할 때 알카리 금속은 일족에 속하는 원소인데 이 수소는 아니다. 분명히 저 수소를 포함해서 알카리 금속인 척 함정을 파놨을 거라고. 그게 빠져서는 안 돼. 수소는 아니다. 진짜 수소는 아니다. 이거 틀려서 오면 안 됩니다. 수소도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부등호 표시해놓고 가자.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반화성이 제일 큰 놈이 누구다?
칼륨의 반응성이 더 크고 리튬이 반응성이 더 작다. 그래서 저거 조금 좀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반응성이 크다. 그냥 반응성이 크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금속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금속성이 크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거죠. 금속성이 더 크다. 반응성이 더 크다. 칼륨이 나트륨은 리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무르다.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광택을 잃는다.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수소기체 발생하고 나면 남아있는 용액은 염기성이다. 이게 완자책보다는 분명히 설명이 조금 더 많이 간결하게 적혀있는 책입니다. 집에 가서 이걸 읽으면서 복습을 하되 혹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완자책을 참고해서 다시 정리를 하세요. 자, 할로젠 17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이 할로젠이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개다. 17쪽이니까 7개다. 여기는 이렇게 부등호를 하나 쳐놓을까? F2CL2BR2I2 얘들은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 형태고 이원자 분자인데 그 중에서 얘가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F2의 반응성이 가장 크다. F2는 옅은 황색 책에 적혀있는 색깔을 기억을 해서 옅은 황색 또는 담황색 이렇게 적어놓기도 한다. 너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또는 보라색 이렇게 써놓기도 해. 색깔 혹시 선생님이 강조를 했으면 색깔 자세히 보고 선생님이 색깔은 안 나온다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래? 외우라 해서 그럼 너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 용어대로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수소화합물을 만든다.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어쨌든 17쪽 원소니까 얘네들은 양이온들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1쪽 원소하고 그 다음에 1쪽, 2쪽, 3쪽에 있는 일부 금속 원소들과 반응을 잘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 그럼 여기서도 뻔할 뻔자 아닙니까? 같은 족 주기일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안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자껍질 에너지 준위 관련되는 문제 하나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원자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원자의 기본 구조를 묻기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좀 섭섭하면 에너지 준위 관련한 그래프 연결하는 문제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족 물어볼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칼리 금속 관련 문제 반드시 하나 내야 되고 할로젠과 관련되는 문제 하나 내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면은 에너지 준위와 관련되는 문제, 알칼리 금속과 관련되는 문제, 할로젠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뒤에 줄줄이 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다 못할 것 같지 않나요? 확실해?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나 못할 것 같다에 한 표. 다 못할 계획이지. 선생님 다 할 계획이지. 근데 이게 단순히 풀면 안 되고 있다 이거.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올리드하고 그걸 줬는데 올리드를 일단 먼저 풀고 근데 찔끔찔끔 하면 안 되고 풀세트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풀세트 완판을 시켜라. 그리고 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겨야 되고 매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네들이 그 틀린 문제를 시험장에서 또 틀릴 거예요. 틀린 문제를 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틀린 문제를 해설을 보고 풀이를 하고
해설을 봐도 풀이가 안 되면 카톡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보내세요. 애매한 것들은. 카톡은 내가 보통 30초 이내에 답변함. 큰 이변이 없는 한 웬만하면 신속하게 답변하니까 카톡을 보내든지.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쪽 원소 저 뒤로 넘어가서 비활성기체 얘네들은 18쪽 원소고 얘네들은 체외곽 껍질에 헬륨은 2 헬륨 2번 2 네온은 2, 8 아르곤은 2, 8, 8 내가 이거 최초 수업할 때도 계속 저 숫자들을 써가면서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너도 문제를 풀 때 288, 287, 281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야기할 때 계속 이 숫자들 써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꼭 다음 시간에 열심히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오택규칙 체외곽의 전자를 깍깍 채워라. 이온의 형성, 양이온 형성, 음이온 형성 이거는 뻔할 뻔치 아닙니까? 나트륨 281인데 체외곽 전자 하나를 잃고 28이 되면 얘는 Na 플러스 이온 염소는 287인데 체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하나를 얻어서 288이 되고 그래서 얘는 Cl-1가 음이온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고 얘는 전자를 하나 잃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 형성. 오케이, 이온 결합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그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걔네들끼리 찰싹 달라붙는 거야. 그럼 금속은 양이온이 될 거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요거 딱 생긴 것만 보면 이온 결합이야 그냥.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어야 되고 비금속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럼 내한테 부족한 전자가 몇 개인지를 잘 세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몇 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체외곽의 전자 하나이지 부족한 전자 몇 개고? 한 개. 그러면 얘는 한 개만 결합 형성하면 돼. 산소는 6, 8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다.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럼 부족한 전자가 몇 개니? 2개 부족해. 그러면 결합을 2개를 형성하면 돼. 공유 결합을 2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비금속에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의 핵심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고 원자과 전자가 5개다. 그러면 3개 공유. 원자과 전자가 6개다. 그러면 2개 부족하니까 2개 공유. 7개다. 그러면 하나 부족하니까 1개 공유. 8개면 부족할 게 없죠.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공유된 전자쌍,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 물론 이런 개념 교과서에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도 잘 참고하면서 같이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일반적으로 녹는점 끓는점 높고 대부분 물에 잘 녹고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했는데 액체일 때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고체일 때는 안 통하는데 액체가 되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뭐 각종 이온결합 물질들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도 낮고 안 통해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전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다. 근데 얘는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가 되면 통합니다.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는 게 기본이다. 물에 녹아 있는 수용액이면 당연히 통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 물질은 안 통하는 게 기본이야.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 안 통하고 액체가 돼도 안 통하고 고체일 때도 안 통해. 가끔 근데 여기에 O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게 가끔 있더라. 그 가끔은 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HCl 수소 비금속이고 염소도 비금속이야. 분명히 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고 액체가 돼도 안 통하는데 얘를 물에다가 넣어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진다. 물속에서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아, 그렇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유결합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이건 공유결합 물질인 겁니다. 이거 아니네. 공유결합인데 이온결합은 절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56번에 이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입니다. 대괄호 표시되어 있으면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특징, 물어볼 특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뭘 얼마나 하찮은 걸 물어보겠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비교해서는 전기 전도성밖에 물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단독으로 물어보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이 이른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남아있는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 정도. 할로젠에서 물어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둘 중에 하나에서 물어본다면 알칼리만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하나, 이온결합 하나 물어보는데 각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하나씩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위주로 해가지고 특징 한 가지 묻는 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자네들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는 올리드 통합과 기출픽의 별 파트, 그 다음에 방금 나간 게 그게 유형 엔제다. 유형 엔제. 표지에다가 유형 엔제라고 좀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지는 카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